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공직시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왜냐하면 반야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 공직시색, 색즉시공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공과 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분분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뜻이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즉시색, 색즉시공을 갖다가 정확하게 간파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야 돼. 첫째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를 기준점으로 삼고 두 번째는 이 세계는 주관적 세계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결국 오온이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주관적인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사물을 이 우주 현상,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본 사실이 없거든.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관적인 것에 각자의 주관적인 것에 보편적인 것을 교집합을 우리가 객관이라고 표현을 했는 거거든. 합의해서. 근데 객관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 인간한테는 절대 불가한 세상이야. 왜? 모든 건 다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즉시색, 색즉시공 하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면을 객관의 세계를 갖다가 그걸 자꾸 따지려고 한단 말이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객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응? 심의 무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첫째가. 그럼 마음속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대상의 표상을 끌고 들어온 거잖아. 근데 이 대상은 어떻게 돼?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고 그러잖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내가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저 뒤가 나한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현상들도 내 마음의 표상이니까 그 표상을 수집할 때, 인간이 그 표상을 수집을 할 때 왜 표상을 수집을 해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보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상을 수집을 해야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생존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이 표상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 고형화된 물질들이나 이런 거는 변화되는 걸 잘 못 느끼잖아. 사실은 저기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내 마음에서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서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야. 표상을 찍을 때는 어떻게 돼? 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 돼. 강물이 막 흘러간단 말이야. 그치? 흘러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강물을 이해할 때 어떻게 돼? 우리는 딱 그 흐르는 한 부분을 딱 표상을 찍어서 마음의 상으로 간직해서 그거를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럴 때는 표상을 딱 찍어서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야? 일체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그 찰나적인 순간을 우리는 포착을 해서 그거를 내면화시킨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면화시킨 거랑 저 표상은 같아 틀려. 다르지. 네, 다른 거야. 다른데 이걸 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래서 이걸 헛개비라고 하는 거야. 헛것. 사실은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오온이 왜 필요하냐? 생존 방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온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표상을 본뜨기를 한 다음에 그 표상을 이해를 해야만, 해석을 해야만 우리는 생존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냥 흐름만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은 흐름만 존재하는 거야. 흐름만 존재하는데 내가 그걸 딱 바라보고 표상으로다가 딱 찍었을 때만 그게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네이밍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 네이밍을 한 것이 그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서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 세상만 나는 그 순간에만 인식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표상들로 나머지는 다 채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 그것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다가 상을 찍어서 표상으로다 만들고, 표상으로 만들지 않고,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게 다 마음작용일 뿐이잖아. 그러면 이것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없다고 할 수 있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 내가 상으로 찍은 걸 색이라고 한다면, 그 상으로 찍은 걸 색이라고 한다면 상으로 찍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 그죠? 그 이것과 다른 게 뭐야? 그냥 마음 작용일 뿐이잖아, 이것이.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게 텅 비고 뭐가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계란 얘기지. 그런 관계. 그러니까 오온을 이해해야 되고 인간의 주관적 사건과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지나가는 강물을 사진으로 탁탁 찍었다고 쳐. 이 사진 찍은 것이 저 물이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그 물을 연상해갖고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다고. 경험을 대비시켜서. 그지? 그렇다면은 내 마음으로다가 사진을 착각 찍었어. 그렇게 하고서는 그건 표상이잖아. 그지? 그 실제가 아니잖아. 이미 실제는 지나갔어. 엄연히 따지면. 지나갔는데 그 표상을 찍어 놓고 이 표상이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거야. 근데 이 표상을 찍을 때 이 찍는 이 마음이 그 표상을 채집을 할 때, 채집을 하고 채집을 하지 않는 마음이나 채집을 한 마음이나 다르지가 않은 거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마음이 밀가루라면 밀가루의 또 다른 변신일 뿐이야. 그치? 밀가루가 빵이 됐다가 도넛이 됐다가 칼국수가 됐다가 찐빵이 됐다가 호빵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변화된 것은 마음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지. 일들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즉시대 색즉시공이 되는 거야. 저기 공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 우주, 이 자연은 그냥 흐름만 존재하는 거거든. 끊임없는 연기적 현상만 존재를 하는 건데, 그 연기적 현상의 한 단면을 우리가 포착을 딱 했을 때 그걸 표상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을 해석을 하고 자연을 분석하고 한다 이거야. 그것조차도 다 개개인이 주관적 사건이다 이거지. 응? 객관적으로 공통된 사건이 될 수가 없어. 응? 똑같은 걸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느낌적 느낌이나 기억하는 것은 10년 뒤나 다 다르게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 응? 기억이 그래서 내 기억이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해석한 우주가, 내가 해석한 자연이 꼭 맞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즉시색 색즉시국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기 쳐다보니까 안에 파고 들어가고 보니까 쿼크가 나오고 중성장 나오고 그래갖고 그게 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해석인데, 이 불교를 하는 그 불교 철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불교 공부는 그런 거거든. 마음작용이거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세계가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뭐라고 그래? 오온이 있다 그러잖아. 오온이 있을 뿐이야. 내가 이해하는 세계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시간성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돼? 사실은 이 우주는 시간성이 없어. 내 마음도 시간성이 없어. 시간성이 있는 건 내 마음에서 만들어 지어낸 환상에 불과한 거거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어떻게 돼? 내가 보고 또 보고 해도 어떻게 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들어가잖아. 그지? 내가 여태까지 60년, 30년, 40년 이렇게 봤다고 해서 너무 많이 봤어, 나 그만 볼래 이렇게 해? 안 하잖아. 나 너무 많이 들었어, 그만 들을래 이런 소리 안 하잖아. 계속 살아있는 동안은 듣고 보고 맛보고 다 하잖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소리 안 하잖아.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측량할 수가 없이 무한대지. 측량할 수가 없어. 세상이 다 들어오고 우주가 다 들어오고 은하계가 다 들어와도
더 들어올 때가 있지. 요 눈구녕 안으로. 응? 응? 요 다섯 기관으로다가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야. 그만 봐야지. 이러면 그렇게 들어온 표상을 가지고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적지세 색식시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 현상에 대해서 이거 뭐 이걸 쪼개고 나니까 이게 코크니 중성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설명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런 일면도 있지만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한테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은 영원히 이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사실이고 주관적 사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공직세 색식시공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인간이 타고났을 때 기본적으로 장착돼 갖고 나온 거지. 그게 가장 오온과 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그 저기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존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하고 이 자연과 우주를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가장 필요한 요소거든. 무조건 그 전제하에 설명이 그렇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은 처음에 이 그 생존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거거든. 모든 동물이 동식물이든 전부 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생존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기심이 없다면 생존을 도모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이기심의 범주가 우리가 생존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작동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이기심을 버려야 될 단계가 있지. 그래서 이 이기심을 버리게 되면은 드러나는 세상이 뭐냐면 평등성지라고 하는 거거든. 재물, 사사무예 이런 게 드러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생존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미션이야. 이거는 누구가 해야 되고 누구나 안 해야 되고 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원래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고 나방이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고치를 틀고 나방이 되듯이 나방이 되려면 고치는 반드시 틀어야 되는 거거든. 고치 없이 나방이 될 수는 없거든. 그 고치가 이기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무명업장이다 보면 되는 거지. 이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지. 무명업장을 나중에 다 녹여버리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나방이 되는 거지. 이거는 번데기로 그냥 죽을 놈들은 상관없어. 그냥 번데기로 살다가 번데기로 죽으면 돼. 근데 나는 나방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무명업장을 타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 무명업장이 다 사실은 공적시색인데 우리가 그 표상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옳다. 그래서 내가 본 건 내가 옳은 거야. 네가 본 건 네가 옳은 거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거니까 C야, C 나는. 너는 B야. 난 옳고 넌 틀렸어. C, B. 분별 하는 게 뭐야? 난 옳고 넌 틀렸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C가 뭐냐면 바로 이기거든. 나를 기본하는 거야. 이기야.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옳고 그름을 다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네가 옳아 이렇게 하면 다툼이 없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에 그 두 가지 섹션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로 그거 뭐야? 이기심과 오온 이거를 그거를 따져보면 공적지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